애기가 아무리 예뻐도 뽀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애기한테 언제 뽀뽀를 해야 되느냐?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개소리야! 아예 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닥티브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제목이 세례식에서 뽀뽀 받았다가 헤르페스 감염된 생후 4주 아기. 자, 보시면은 갓난 애기가 있는데 세례식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사 외에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아기한테 뽀뽀를 했다가 뇌수막염까지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도 있어요.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보통은 흔하게 입술 주위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접촉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굳이 남녀가 섹스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주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기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성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입술에 생기는 경우, 입술 주위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그 외에도 아까 그 아기의 기사처럼 눈에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귀에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안면신경, 우리 얼굴에 안면신경에 침범을 하게 되면 안면신경 마비, 즉 벨마비라는 병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잘못된 말로, 옛날 말로 구안화사라고도 합니다. 민간요법에서 주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가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얼른 병원에 가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큰 합병증이 없이 낫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이나 이상한 고대의학 같은 거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입이 돌아가는 증상, 우리가 흔히 구안화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 벨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면역력 생기겠네 이런 식의 댓글도 있어요. 근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단순 포진은 무슨 독감이나 감기나 다른 병처럼 한번 걸리면 면역력이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걸리고 나면은 한번 감염이 되면 평생 재발을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굉장히 귀찮고 아주 지겨운 놈이에요. 이걸 아기가 걸렸으니까 면역력 생기겠네 라는 댓글을 단 사람은 의사 같은 의료인이 이런 댓글을 달 리는 없지만 정말 면역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애초에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이미 이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바이러스는 성인의 60에서 90% 정도가 이미 이 단순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복용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잠복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60에서 90%까지 이 병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난 한 번도 입 주변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어 라고 해도 이미 잠복이 돼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 얼굴에 3차 신경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 스멀스멀 물집이 막 튀어나와요. 복용자의 3분의 1만 스포가 생길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어느 부위든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스포가 터져서 진물이 막 흘러나올 때 있죠. 그리고 스포가 물집이 막 생겼을 때 있죠. 그때가 전염력이 제일 강한 시기예요. 최강의 전염력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 물집을 만진 손으로 내 눈을 비비거나 하면은 이 헤르페스 각막염이 생겨서 심각하면 눈이 실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절대로 이게 물집을 만진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물론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조금은 있어요. 이렇게 물집이 생겼을 때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잠복기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거의 없는 갓난아기한테 함부로 뽀뽀를 하게 되면은 그 갓난아기한테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난리를 쳐서 갓난아기의 얼굴이나 몸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 병을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성병인가? 이것은 성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집 같은 이 병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성병이라고 낙인을 찍는 건 옳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 성기에 이 병이 생겨서 물집이 나는 경우에는 성접촉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종의 성병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꼭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걸릴 수도 있지만 워낙에 전염력도 높고 워낙에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간의 성관계에 의해서도 성기에 이 스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병으로 인해서 이 비뇨기과 같은 데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절반 정도가 이 단순 포진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입술에 생기는 거는 타입 1, 성기에 생기는 거는 타입 2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요새는 그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심심하면은 이 위치에 이 스포가 생기곤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피곤하면은 여기, 요 입가나 요런 주변에
물집 같은 게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요런 데 생기면 그냥 피곤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제 경우에는 꼭 피곤하면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 요 인중 여기에 생기면은 진짜 꼴 보기가 싫어요. 무슨 코딱지가 코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생겼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생기면. 그래서 이거를 막 생기려고 할 때 이 부분이나 입 주위가 살살 간지럽거나 아니면은 살짝 이렇게 그 부종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약간 부은 느낌. 그때 이제 거울을 보면은 실제로 살짝 빨갛게 변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얼른 빨리 아시클로버 연고를 막 발라주거나, 먹는 항바이러스제, 뭐 팜시클로버 제제나 발라시클로버 제제 같은 발트렉스라고도 하죠. 그 약을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요새도 연고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왠지 물집이 올라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발라서 운이 좋으면 살짝 빨개지다가 말아요. 물집은 안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세이브를 한 거죠. 그렇게 빨리 약을 바르면 거의 하루 만에 나아요. 근데 타이밍을 좀만 놓치거나 이 물집이 이미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퍼진 상태에서 그때는 이미 약을 발라도 더 번지는 건 막을 수가 있지만, 이미 올라와 있는 물집 자체는 거의 일주일이 갑니다. 그럼 일주일간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료를 볼 때도 항상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고요. 원래도 못생겼는데 엄청나게 찐따가 됩니다. 아우 속상해. 근데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게요, 저는 첫 연애를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보통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연애를 하죠. 근데 저는 첫 연애를 20살이 넘어서 했습니다. 저는 20살까지 모태솔로 아다 찐따였어요. 여자랑 뽀뽀는커녕 손도 안 잡아봤습니다. 즉 키스나 뽀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헤르페스 단순 포진 물집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이건 분명히 어릴 때 우리 부모님한테로부터 전염이 됐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저 아기 때 이쁘다고 이렇게 뽀뽀해준 타인에 의해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아기 때는 많이 예뻤어요. 지금은 좀 혐오스럽지만 아기 때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기 부모님이나 연인으로부터 전염이 된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나한테 뽀뽀를 해서 이런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의 아기한테 뽀뽀를 하는 행동은 굉장한 민폐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민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뻐서 뽀뽀를 했다고 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자기 합리화죠.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찔리는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고는 해요. 나는 단지 아기가 너무 예뻐서 좋은 의도로 뽀뽀를 했을 뿐인데, 그런 행동을 이렇게 나쁘게 몰아가면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따져보면 당신이 피해를 준 건 맞아요. 남한테 피해를 줘놓고도 나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작은 행동이었는데도 실제로 이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똥은 깨끗해도 남의 똥은 더러운 법이잖아요. 내 똥은 깨끗해도 남의 거라면 침만 튀어도 더러워요. 원래 사람은 다 그럽니다. 이건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남의 아기가 이쁘다고 막 함부로 뽀뽀하면서 이건 더러운 게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 혹시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포장을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절대로 아니에요. 잘 몰라서 남에게 주는 피해도 결국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아기한테 뽀뽀를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아기들은 당연히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해요. 특히 면역력이 제일 약한 시기가 언제냐? 만으로 1살, 즉 돌이 되기 전입니다. 돌이 되기 전에 신생아들은요 정말 엄청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면역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애기들이 헤르페스 감염에 걸렸을 때는 그냥 물집만 조금 생기고 마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진짜 뇌수막염이나 각막염 이런 게 생겨서 실명이 되거나 뇌에 장애가 남거나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아기한테 뽀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질환도 어쨌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길면 지루하고 또 여러분이 보다가 중간에 끊게 되면 영상 지속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애기한테 절대 뽀뽀하지 마라. 두 번째, 물집을 만진 손으로 절대로 눈을 만지면 안 된다. 세 번째, 물집이 막 나오기 직전에, 물집이 올라오기 직전에 약간 그 부종이나 약간의 그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미리 빨리 약을 먹거나 약을 잘 바르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다음번에는 헤르페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증상은 많이 다른 헷갈리기 쉬운 병인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나중에 올릴 수도 있어요. 제 꼴리는 대로. 자, 오늘의 영상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닥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